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월 7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여의도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지하철 9호선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옥철 이렇게도 불리는 9호선입니다. 9호선을 타고 출근을 해서 국회 의사당역에서 내려서 당사까지 걸어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담긴 행보죠. 자, 어제 또 이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품어서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백기투항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사퇴를 압박을 했고, 어제 이준석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가서 28분 동안 본인의 입장을 쭉 설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했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퇴를 밀어붙일 찰나에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등장을 해서 구출을 한 겁니다. 계속 의원들은 사퇴를 요구를 하고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막 방어 논리를 펴고 있는 그 순간에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서 이준석을 구출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극적인 장면이 연출됐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가 눈물도 속으로는 좀 걸성거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준석이 쏟아낸 말 안에도 기사회생이 된 그런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윤석열, 이준석 고성 충돌 끝 다시 손잡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영세 사무총장, 이철규 부총장 인선 문제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얼굴을 붉혔다, 그런 소식을 어제 제가 전해 들었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로 손을 잡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당직 인사 놓고 이견을 보였고, 윤석열은 임명 강행, 그래서 서로 언성을 높였다. 의원총회장에서 당대표 사퇴 반발이 커지자 이준석은 의원들께서 명령한다면은 다시 선거에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때 나타난 윤석열이 다 잊자, 그리고 원팀 극적 포옹을 했다. 의원들은 어제 사실상 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이준석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양아치, 사이코패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왔다고 합니다. 막말이 막 쏟아내면서 사퇴를 압박을 했는데 이준석이 28분 동안 자신의 입장을 설명을 했고, 이준석은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님들이 이준석의 선거운동 복귀를 명령하신다면 어떤 직위에도 복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이 백기투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본인의 멘토인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사라져 버렸죠. 퇴출됐죠. 그래서 고리무원의 상태에 빠졌는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심지어 어제 국회 보좌진들끼리 소통하는 그 사이트에서 이준석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막 올라오고, 본인이 고리무원에 처한 상태에서 결국은 백기투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준석은 당사에서 숙식하겠다,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않고 열심히 뛰겠다. 그래서 세 번째 봉합됐다. 세 번째 봉합이죠. SNS, 지중해 SNS 글을 남기고 잠적을 했다가 울산에서 한번 봉합했고, 그 다음에 이 맥주 해동, 그 전에 맥주 해동을 했었죠. 거기서 한번 봉합을 했고, 울산 해동에서 또 봉합을 했고, 이번에 세 번째 봉합을 했다. 자, 오늦게 의원총회에서 원팀을 선언한 뒤 이준석 대표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화재로 숨진 소방관 3명의 빈소를 어제 또 조문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가장 관심사는 왜 이 두 사람이 봉합을 했을까? 그리고 또 이 봉합의 실이 이번에는 풀리지 않을까? 자, 그런 문제죠. 7월에
입당 과정에서 패싱 논란이 있었죠. 이준석 패싱 논란, 윤석열 입당 과정에서. 그래서 그때 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한번 봉합을 했고,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에 울산 해동, 가출 소동이죠. 그때 다시 터졌죠. 터졌는데 그것을 또 울산 해동을 통해서 봉합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조수진 최고위원과 충돌해서 또 터졌습니다. 그 18일 만에 또 터졌죠. 자, 그런데 그것을 어제 또 봉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 번째 봉합은 풀리지 않을까, 이 이야기입니다. 일단 왜 두 사람은 화해를 했을까? 동아일보의 분석입니다. 저도 이 분석에 동의합니다. 극적인 화해 기로가 형성된 것은 이대로라면 파국,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도층 표심이 지금 안철수에게 막 쏠리고 있죠. 안철수에게 쏠리고 있는 국민의당 후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갈등을 키우면 대선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이 해체를 해야 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런 공감대, 위기의식을 공감을 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큰 이유겠죠. 그리고 이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제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간 썰개 다 버리고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는데 한 번 더 해보려고 한다. 간 썰개 다 버리고 선거운동을 내가 하기로 했지 않느냐. 그래서 한 번 더 간 썰개 다 버리고 이준석과 화해를 하려고 한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윤 후보는 그 이원 총회장 방문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는데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한번 가시는 게 좋겠다. 또 이렇게 또 권유를 해서 그래 간설계 다시 한번 다 버리자. 그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패배로 끝날 경우 향후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막 나왔죠.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김종인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백기토항을 한 겁니다. 자, 열애신문에서 오늘 이 이준석의 말들을 실습니다. 이준석 1분 1초 낭비 않겠다. 다시 원팁으로 간다. 한국일보. 한쪽은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쭉 표로 정리를 해놨죠.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차를 타고 이준석 대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어제 평택 소방관 참변을 당했죠. 그 현장으로 조문을 가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준석이 화해하는 의미로 윤석열 운전기사 자처를 했다. 평택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을 조문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사의 침대를 놓고 숙식을 해결하겠다. 그래서 윤석열을 위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를 일단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도망가면 사퇴하겠다. 세 번째 도망가면 사퇴하겠다. 지금 어제 이원 총회장에서 막 사퇴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나 이번에 두 번째 도망간 거니까 좀 봐주고 삼진아웃은 당하겠다. 첫 번째 도망간 것, 울산, 봉합, SNS 남기고 잠적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수진과 충돌로 나갔다가 다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또 도망가면은 그때는 아무 말 않고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이준석에게 울상 해동 전에 잠행, 선대위직 사퇴와 같은 독단적 행동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다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 이준석이 세 번째 발생하면 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연선 문제 어쩌고 막 이야기를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후보 그 지하철 인사도 그 연선 문제, 이른바 연선 문제 안에 들어있었다 그런 언론 기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표현이 불편했다면은 연선 문제라는 그 표현이 불편했다면은 정말 죄송하다. 자, 이렇게 사과까지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인가 이번에 정말 마지막 이준석이 정말 참여하고 반성하고 자기가 이러다가는 끝나겠다 싶어서 앞으로 2달 동안 자기 정치 안 하고 윤석열보다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고 정말 대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2달 동안 그렇게 할까? 그 부분에 아마 많은 관심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을 걱정을 하는지 여러 분석들이 나오는데, 우선 이 진보 성향 언론을 보도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제 이 두 사람 화해에 대해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그 부정적으로 보는 안에 이 일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걱정도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을 보시면 일면 톱에서 의도적으로 윤석열, 이준석의 갈등만 부각을 시킵니다. 어제 8시 조금 넘어서 그것이 화해가 됐는데 그 부분을 아예 빼버립니다. 아니면은 아주 작게 처리를 하죠. 작게 밑에. 자, 경향신문 일면 톱은 이 다른 신문과 상당히 다르죠. 뭐 다시 손잡다, 일면 동아일보는 다시 손잡다 이런 것인데, 경향신문 일면 톱은 갈등으로 hợp의한 윤석열 쇄신 첫날. 윤석열 쇄신 첫날. 어제 이것은 이 윤석열 후보가 의원총회장에 찾아가기 전까지 상황이죠. 딱 그 전까지 상황을 부각을 시키면서 갈등으로 합의했다. 새 출발하겠다고 했는데 봐라, 그게 새 출발 되느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민의힘 이준석 거치 충돌하고 그 밑에 가스로 봉합, 상처만 남았다. 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갈등은 이날 밤 극적으로 봉합됐지만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앙금은 여전하고 존재감 대결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길 바라는 거죠. 희망시킨 보도죠. 당 내부 갈등으로 윤 후보 쇄신안도 무색해졌다.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기사를 이렇게 쓴 겁니다. 한겨레 신문은 갈등, 극한 갈등 끝 불안한 봉합을 했는데 불안하다. 곧 터지겠지. 봉합한 실밥이 곧 터지겠지. 반창고를 붙였지만은 떼지겠지. 그 뉘앙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핵관,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준석이 이름 붙인 거죠. 윤핵관 논란이 해결이 안 된 데다가 재보선 공천권 또 다른 내관이다. 지금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와 같이 같은 날 5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죠. 중요한 곳도 있습니다. 서울 종로, 또 서초갑 이런 거에서 대구 중남구 포함해서 5군데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그것은 이 공천을 누가 할 것이냐. 이준석은 본인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천권을 행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당무 우선권이 있고 또 같은 날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기 때문에 러닝메이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한다. 자, 이 문제가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그런 갈등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윤핵관 논란이 해결되지 않았고, 당대표 권한과 후보의 당무 우선권 충돌 가능성 등 갈등 소지는 여전히 남은 상태다.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합니다. 일면 톱에서. 애초 갈등 요인이었던 윤핵관 측근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는 이슈다. 당장 이날 오전만 해도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임명하려는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이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측근이라며 임명안을 최고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다툰 것으로 전해진다. 자, 이때까지 상황만 계속 지금 강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준석과 일종의 주도권 경쟁을 벌여왔죠. 윤핵관. 여전히 아마 윤석열 후보 비선 참모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 후보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정치 생리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여전히 주변에 윤석열 주변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자, 그리고 특히 주도권을 윤석열 후보 주변 정치인들과 이준석이 주도권을 다투는 이유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권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계 개편, 그것에 대비한 어떤 주도권 다툼,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권,
뭐 이런 문제들, 또 말씀드린 3월 9일 재보선 5곳 공천권, 그래서 이것을 두고 당대표인 이준석 또 당무 우선권자인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충돌 여지가 지금 남아있다. 그리고 또 좀 더 멀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안철수 변수죠. 자, 지금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준석은 안철수와 사적 감정이 막 쌓여있죠. 그래서 이준석이 다시 이 선거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또 그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이준석이 그런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은 윤석열이 이준석을 확실히 누를 수 있는,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갈등을 푸는 과정에서 그전처럼 이준석의 목소리가 크지 않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준석이 다시 목소리를 키워서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세 번째 도망가면서 당대표직을 내놔야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상황에서 안철수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조간신문이 지면을 안철수에게 할애를 했는데 제2의 안철수 현상, 제2의 안풍 이런 이야기까지도 막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선일보 6면 보시면은 야권 단일화에서 윤석열 앞선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여기서 윤석열 앞선 안철수 다윗이 골리앗 이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적합도 조사는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주목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가 지금까지는 이 각각 계속 이재명, 윤석열 이 두 사람에게 한 면씩을 계속 할애해서 한 면의 윗부분을 다 할애해서 두 사람을 계속 조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면에 사면에 이재명, 3면에 이재명, 아니면 3면에 이재명, 5면에 그 윤석열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지금 6면에 또 한 면을 해서 안철수를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안철수의 지지세가, 상승세가 무섭다는 이야기죠. 최근 지지율 상승세, 그런데 나는 아직도 추격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단일화,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안철수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만남을 제안하면 응할 것이냐 이 물음에 만날 수는 있다. 본인도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해도 그냥 불쏘시개가 아니고 본인이 단일 후보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RN서치 여론조사회사 RN서치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43.5%, 윤석열이 32.7%. 단일화를 두 사람이 하면은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안철수가 10.8%포인트 앞섰다. 자, 그리고 일단 전문가들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다가 국민의힘 내분에 실망한 보수층 유권자들이 안철수에게 가고 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다시 윤석열 쪽이 원팀이 됐으니 안철수에게 갔던 그 지지표를 다시 끌어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 안철수는 비단 윤석열 지지층뿐이 아니라 중도층에 있던 지지자들도 많이 흡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도 지지율 역전을 했지만 이재명이 지지율 역전을 했지만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다 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야권 후보 단일화. 자, 이대로 쭉 가면은 정리를 할 것 같은데 안철수 단일 후보 때는 이재명을 앞선다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과 붙으면은 안철수가 이긴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이 조사에 또 허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로 단일화 됐을 때 이재명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건 또 조사도 안 했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발표가 안 됐죠. 이 골든크로스 지지율 역전을 이뤘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진영은 대선판이 뒤집힐 수 있는 변수 중 하나로 야권 후보 단일화를 꼽고 있다. 자, 지금 계속 이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일경제 여론조사입니다. RN서치와 한 매일경제 MBN이 RN서치에 의뢰를 해서 한 조사인데,
자, 국민 절반이 정권 교체 원하지만 윤석열 지지율은 30%대다. 이것은 아직 어제의 극적인 타협, 봉합, 화합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게 이겁니다. 후보 단일화 시 경쟁력에서는 안철수가 43, 윤석열이 36. 자, 경쟁력이 오히려 이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안철수가 더 있다. 이렇게 한 게 더 높다는 이야기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이것과 조금 다릅니다. 야권 후보가 서로 단일화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여기서는 안철수 43.5, 윤석열 32.7 이렇게 나왔고,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누가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재명에 대해서, 여기도 안철수가 43, 윤석열이 36. 자, 이렇게 나왔죠. 자, 근데 이 조사에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역선택이 포함이 돼 있죠.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니고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응답자 안에는 민주당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뭐 이런 걸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거의 뭐 절반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한 5분의 2 정도는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민주당 지지층은 역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경선에서 그때 홍준표에 대한 역선택 이야기가 나왔죠. 홍준표가 오히려 좀 쉬워 보이니 민주당 지지층들이 홍준표를 선택을 한다. 여론조사에서. 자, 이것도 윤석열과 안철수 중에서 안철수가 더 쉬워 보이니 안철수를 선택한다. 역선택이다. 자, 이런 분석이 있는데, 왜 제가 이것을 가능성이 아니고 그렇다고 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은, JTBC가 그저께 발표한 조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조사인데,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단일 후보로 여론조사로 결정을 하면은 누구를 지지를 할 것이냐, 이 조사에서 또 마찬가지로 전체에서는 안철수가 41%, 윤석열이 30.6% 나왔습니다. 안철수를 지지하겠다가 10.5%포인트나 높죠. 그런데 이 응답자들 중에서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응답자, 민주당 그 지지자들은 후보 단일화에 찬성 안 하겠죠. 야권 후보 단일화에. 후보 단일화에 찬성하는 응답자라면은 주로 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 응답자들만 딱 한정해서 분석을 하면은 윤석열을 지지하겠다가 55.9, 안철수 지지하겠다가 35.9, 20%포인트나 이 윤석열이 앞서죠. 자,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응답자, 이 응답자도 야당 지지층이겠죠. 여기서도 윤석열을 지지한다 48.7, 안철수 지지한다 33.7, 상당히 높은 15% 정도 포인트의 격차가 납니다. 자, 그러니 다만 지금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매일경제는 좀 진보 성향 언론이죠. 친정권적인데, 국민 절반 MBN 여론조사에서, 매일경제 MBN 여론조사에서 그냥 후보 단일화 시 경쟁력에서 안철수가 43, 윤석열이 36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지지하겠느냐에 안철수 43, 윤석열 32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것만 딱 빼놓고 하면은, 야당 지지자들만 빼놓고 하면은 윤석열이 오히려 압도적으로 높죠. 이것을 교묘하게 일부 언론은 물타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현상이 나중에 실제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면서 다른 방법 없겠죠.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 그때 2002년에 노무현과 정몽준이 했던 것처럼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한다. 자, 그러면은 딱 국민의힘, 국민의당 지지층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은 그 안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실제로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역선택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면 정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 이것을 넣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그 대상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빼버리는 이것을 넣지 않으면은 지금 실제로 나타나는 안철수가 이기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은 또 중도층 확장이 어렵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때도 못 넣었죠. 국민의힘 경선 때도 못 넣었습니다. 못 넣어서 홍준표 그 의원이 지금 경선이 끝났음에도 가서 합류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밖에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경선에서 본인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보다 앞섰다. 그런데 당원, 책임당원 투표에서 졌기 때문에 내가 후보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 일반 여론 민심은 내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이 내 편이라고 하는 그 홍준표를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상당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역선택입니다. 자, 어쨌든 이 선거철이 되면은 여론조사 안에 숨어있는 이런 함정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수고를 유권자분들께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월 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